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는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틀 전에 뭘 했냐면 그날은 이제 포인트 데이였었는데 이제 포인트 데이가 뭐냐면 한 1년에 한 두세 번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수시로 어 그 포인트를 애들이 포인트를 이제 쌓으면 그거를 물건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건 이제 학원에 이렇게 사다 놓고 학용품이나 뭐 이런 걸 사다 놓고 애들이 포인트를 이제 모으면 뭐 10포인트, 20포인트 아니면 몇십 포인트 정도 모으면 그것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과 바꾸겠다 하면 이제 수시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란트 데이라고도 하고 포인트 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게 보통 초등학생이 많은 학원에서 이런 걸 합니다. 예, 초등학생이 많은 학원에서 저 같은 경우도 분포도를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은 이제 거의 없는 학원이란 말이죠. 몇 명 안 다니는 학원이니까. 근데 확실히 초등학생들 그것도 초등생 저학년이 있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모으는 게 정말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공부 의욕을 증가시키는 데 한몫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예전에는 제가 아까 해법 영어를 안 하고 그냥 수지에서 제 학원 할 때는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애들이라도 뭐 포인트 모으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중고생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외우게 하고 이랬다니까요. 걔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학원 다니는 재미도 없고. 아무튼 그때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즐거운 추억 이런 걸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학원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애들을 좀 데리고 있어주는, 보육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구나. 특히 워킹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보육을 시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해법 영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해법 영어 자체에 포인트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북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다 이름을 쓰고 뭔가 뭐 단어를 외운다든가 뭐 문제를 잘 풀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명목으로 포인트를 열심히 줘요. 예, 열심히 주면 이제 그게 포인트 쌓이는 맛에 또 학원을 다니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뭐 학용품이나 이런 거로 바꿔줬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데이가 따로 있지도 않고 그냥 수시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물건을 한 10만 원어치 사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애들이 그 물건을 10만 원어치 사가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남는 물건이 있어요. 남는 물건이. 그래서 나는 실컷 이거를 사다 놓으면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안 사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어치를 사다 둬도 이게 10만 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다 사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로 사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남아요. 그럼 남게 되면 뭐 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뭐 또 그거보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 값보다 헐값에 세일을 하는 거죠. 세일을. 그러면 애들은 또 아줌마들 같아가지고 그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법 영어 한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1포인트에 50원씩 쳐주거든요. 예, 50원 정도씩 이제 계산을 해서 물건을 사다 놓고 애들이 뭐 살 수 있는. 그래서 10포인트 모이면 조금만 500원짜리 뭐 지우개 하나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랑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애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날 제가 돈을 5만 원짜리를 1,000원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싹싹 모아가지고 이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돈으로 바꿔준다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통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는 것은 보통 잘 안 하죠. 학원에서는 포인트를 물건으로 바꿔주지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특히 학원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애들에게 돈으로 뭔가를 주면 좀 이 학원이 좀 변질되어 보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리고 애들한테 뭐 돈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약간 할수록 그 학원의 원래 실력은 별로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 초반 할 때는 이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는 건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한 3, 4년 정도 됐고, 부모님들도 다 원장의 그런 뭐랄까 원장님들의 성격이랄까 뭐 성품이랄까 이런 걸 다 꿰고 앉아 있고, 예, 다 아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게 좀 편안한 이런 한 3, 4년 지나서 2, 3년, 3, 4년 지나서 모든 관계가 좀 편안한 관계가 됐을 때는 이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그다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에게 활력이 되고 더 좋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8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왜냐하면 포인트가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받아간 애가 15,000원. 예, 15,000원. 그리고 제일 적게 받아간 애가 500원. 그래서 야, 그냥 1,000원 이상 모이면 그때 다시 해. 그 500원 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학교 근처에 뭐 어떤 문구점 같은 데서 그런 불량식품 같은 거인가 본데 500원짜리 아니면 300원짜리 과자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꿔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그러니까 관계가 좀 편안해지고 좀 2, 3년 뭐 이렇게 좀 뭐 세월이 좀 흐르고,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 엄마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 그 원장님들과의 관계가 좀 편안해지면 이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주고 뭐 이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반발심이 들고 막 이러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 편안한 관계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예. 편안한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편안한 그런 관계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도 연애 초반에 남자가 여자한테 막 돈을 주고 이래. 그러면 진짜 이거는 비호감이죠.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연애도 엄청나게 오래 했고 뭐 곧 결혼할 사이고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돈을 주고, 아니면 남친이 돈이 모자랄 때 돈을 주고 뭐 이런 거는 편안한 관계지, 이렇게 뭐 나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편안한 관계가 됐을 때, 애들과 편안한 관계가 됐을 때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는 것, 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엄청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예, 오늘은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이에요.